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10월은 추석 연휴가 있었고 한글날도 있다 보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10월 둘째 주가 되었는데요. 이번 주도 주식 투자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전쟁 영향이 이번 주 주식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하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큰 이슈가 CPI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10월 미국 CPI는 전년 대비 3.7% 상승했습니다. 저번 달과 동일했고요. 예상치가 3.6%였는데 예상치보다 0.1%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름값하고 식료품 값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4.1%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연준이 목표하는 물가지수가 2% 상승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차이가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원 CPI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조금씩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근거를 가지고 11월 1일에 미국이 11월 기준금리를 발표를 할 텐데요.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11월은 동결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는 코스피가 2400을 간신히 지지를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1.6% 상승하면서 245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쟁도 일어났고 물가지표도 생각하던 수준보다 더 높게 나왔지만 또 이런 영향 때문에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수요가 많이 몰리면서 채권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아주 좋지 않았던 주가 흐름을 반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대형 종목 두 종목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매출액이 67조 원, 영업이익은 2.4조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를 하였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아직까지 갈 길은 엄청나게 멉니다만 그래도 2분기와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11%가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58%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실적이 회복되고 있는 흐름인데요. 4분기는 더 큰 실적 회복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들이 예상하는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면 매출액은 증권사 컨센서스와 거의 비슷했는데요. 실적이 약 7천억 원 정도 컨센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천억 원 더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컨센 대비 영업이익이 9%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주가는 어느 정도는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LG전자인데요. LG전자 3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이 9,967억 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 분기 대비 34%가 증가했고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도 33%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컨센과 비교를 해봐도 실적은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매출액은 컨센서스보다 1%가 늘어났고 영업이익은 2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만 잘 버텨준다면 전년보다 더 개선된 실적을 올해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S의 계좌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금융지주를 이번 주에 매도를 하고 현대차를 매수를 했습니다. 두 종목 다 아주 좋은 배당주인데요. 하나금융지주가 손익이 4%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그동안에 이 종목 매수하고 약간 속이 좀 썩었거든요. 그래서 배당락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흐름이 나오길래 냉큼 매도를 했고요. 현대차를 계속 주목하고 있었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왔길래 이번 주에 이렇게 두 종목을 교체 매매하였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초에 주가가 73,5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자사주를 소각하고 배당 정책이 크게 개선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주가가 쭉 상승해서 11만원대까지 주가가 상승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는 횡보를 시키면서 주가를 약간씩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시작을 했는데요. 9월 배당금이 아직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1,500원을 예상하고요. 12월 배당금은 저는 6,1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UB의 올해 배당금으로 저는 9,1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10월에 샀기 때문에 3분기 배당금은 받지 못하고 이제 4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예상하는 6,100원을 받는다면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5.9%입니다. 웬만한 배당주 1년 배당 수익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리고 연간 배당금 9,100원을 받는다면 배당 수익률은 8.8%인데요. 이런 효과 때문에 연말까지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매수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잔고를 보면 그나마 빨간불을 유지하던 하나금융지주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빨간불은 삼성화재 우선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파릇파릇한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번주보다는 주가가 조금씩 회복한 것 같습니다. SK텔레콤도 저번주 대비 주가가 1% 정도 상승한 것 같고, 현대차 UOB는 제가 샀던 가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리츠 두 종목도 저번주 대비 주가가 약간 회복을 했고, 삼양옵틱스는 뭐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솔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아직 주가가 10,000원 이상을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가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JR 글로벌 리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요. 이번 주에 무상감자 한다는 공시가 나와서 깜짝 놀란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JR 글로벌 리츠의 메인 자산은 벨기에 빌딩인데요. 벨기에 자산의 주식수를 이번 감자를 통해서 일부 축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상감자를 하는 이유가 배당 가능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벨기에는 현지 법에 따라 순이익의 5%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적립 한도가 자본금의 10%로 한도를 채울 때까지 계속 준비금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4,800만 유로까지 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됐지만 이번에 무상감자로 자본금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준비금을 3,900만 유로까지만 쌓아두면 된다고 합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내년 말에 벨기에 자산의 대출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일부 축소가 될 텐데요. 그래서 축소될 수 있는 배당금의 규모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이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JR 글로벌 리츠 6월 배당금이 입금이 되었는데요.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배당금을 받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당금을 받으시고 금요일에 다시 추가 매수를 한 분들도 많을 텐데요. 저는 이전에 4,000원 이하에서 주식을 조금 추매를 했었는데 다시는 절대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주가가 3,900원 이하로 또 빠진다면 이 종목을 다시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저번 주부터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현재는 환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해외 계좌에다가 달러 환전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국 투자하면서 배당주를 투자하지 않으면 뭔가 섭섭하죠. 그래서 생각을 해본 게 매매를 통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 절반으로 JEPI하고 JEPQ를 번갈아 가면서 매수를 해볼 계획을 세웠고 이번 주에 매수를 시작하였습니다. 키움증권 계좌를 약 한 달 정도 운용해서 약 200달러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100달러치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JEPI 한 주, JEPQ 한 주 이렇게 각각 한 주씩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은 현재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도 달러가 어느 정도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익금의 절반은 커버드콜 두 종목을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한 달 동안 100달러의 수익이 나와서 JEPQ 한 주를 매수를 했고요. 나머지 자산은 속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한 주도 모두 성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